모레 태어나고 대국민 메시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을 두고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모레인 24일 아침에 박 전 대통령 퇴원을 해서 곧바로 대구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신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저도 뵙고야 싶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강이 회복되면 좀 찾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나요? 대통령께서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대략 시점이 결정된 것 같아요. 모레 오전 8시 30분쯤 병원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대구 사저에 도착한다. 한 2번 정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원론적인 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인지 정 의원님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니까 어떻게 조금 뭐 예측이 되십니까? 아니 그냥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알았죠. 왜 과거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께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말, 고맙다는 인사말, 그다음에 그 대구로 내려가셔도 그 인사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는 태어나신 곳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 고향이고, 그다음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 이제 그 왜 대구에 왔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말을 하고 국민들께 인사말하고 뭐 그 정도 메시지를 내시지 그냥 뭐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 그런 건 내시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자에 관한 얘기도 저는 안 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로 내려간 거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때문에 대구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냥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상징적인 분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셨을 때 그 대구 분들의 대구의 정서에 대구의 마음에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뭐 그 대선 날 즈음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다가 일단 모레로 대략 확정이 된 것 같고 메시지 2번 낼 수도 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결국 그러면 윤 당선인이 취임 전이든 후든 뭔가 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구 사저를 아예 찾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찾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 찾아갔는데 못 만나고 오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국정 운영하는 데 동력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보수 진영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끌고 올라가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지를 보일 텐데 이제 관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만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직은 결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거냐. 만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육성으로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느냐 혹은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정말 뭐 일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만이기 때문에 꽤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모레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입주는 2달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제 저희가 대구시장 선거에 중진급 의원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구의 판이 커졌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감점을 적용하기로 해서 각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2가지 감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해서 보궐을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지난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께서 2가지 다 해당이 해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25% 감점을 때리는 방향으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남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저 국민의힘 당의 조치가 홍준표 의원 겨냥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역 의원, 무소속 출마 경력자 두 개 다 홍 의원 해당되기 때문에 25% 감점을 받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일단 이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현역의 지금 의석 자체가 지금 민주당은 172석이고요. 국민의힘은 110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을 출마를 가급적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갈 분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국회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단 국회 의석입니다. 국회 의석이 저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선거 때문에 부족하게 될 경우는 국정 운영에 큰 지금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데서 이제 10%의 감점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에 대한 이제 선당우사라고 그러죠. 즉 당의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건 아시겠지만 홍준표 당시에 이제 그 의원이 그때 양산에 출마하라고 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했을 때 그때 이제 불출마도 권유하기도 하고 했지만 본인이 출마를 강행하겠다 그러면서 대구로 옮겨버렸습니다. 지역구를. 그 대구 수성에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당을 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당에 한번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지시를, 당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금 감점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홍준표 의원은 두 개 다 걸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경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만약 이게 강행된다 그러면 저는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할 수 있다. 홍 의원이 겨냥한 사람은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 김재현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졌고, 그럼 김재현 최고위원이 본인 당선되려고, 본인 경선에서 이기려고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도 했었는데, 정미혁 의원님 이거 합의하는데 같이 이제 다수 결하는데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 두 가지에서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무기명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 페널티를 하는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투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역 의원 감점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최근 5년 내에 그 무소속 출마를 하신 거에 대한 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투표를 했거든요.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사실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 사실은 다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방선거 나가겠다고 만약에 현역 의원이 나가시면 또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또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께서 뽑아주셨는데 또 이런 문제로 지방선거 나가겠다고 해서 그 보궐선거가 되는 게 국민들께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참작이 돼서 그 감점 부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토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홍준표 그 전 대표님을 의식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 됐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대구시장 이제 출마 그 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는 빠지진 않고 어쨌든 투표까지 하고 의견도 내긴 한 거네요. 김재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마가 확정적으로 이제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관위원장 새로 구성되는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그 공관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입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엮어봤습니다.